자, 바로 이어서 가보죠. 변호사계의 아이돌. 제가 좀 헷갈려. 아이돌계의 변호사인지 변호사계의 아이돌인지. 네, 변호사계 아이돌 정구승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포기한 변호사. 포기한 변호사. 아이고. 네. 자, 뭐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다들 아이돌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훈훈하게 아유, 시작을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쿠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쿠팡 집단 소송 계속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저희가 소송 종료, 변론 종결 시까지 계속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현재 네. 신청을 해주신 분은 24만 분이 와, 넘었고 이제 신청 이후에 저희가 그걸 받아서 이제 계약서를 날려드립니다. 네. 그 계약서로 계약까지 체결해주신 분이 10만. 근데 이게 좀 적은 이유는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실지 몰랐어요. 많이 해봐야 1,000분, 5,000분 생각했는데 단위가 다릅니다. 24만 분이 신청하셔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전자계약 업체랑 저희가 그 계약서 날리는 비용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회사에서 지금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 지금 담당자 한 분은 입원하셨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하루에 5,000명에서 10,000분께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법무법의 일로 공식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계약 신청을 하시면 그제서야 정말로 완성이 된 거니까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쿠팡 청문회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추진한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쿠팡 청문회 보셨잖아요. 예. 어떠셨죠? 좀 다 알아들으셨어요? 영어 어떻습니까? 저 나름 미국 그 로펌에서 패럴리갈 그 법률 사무원으로도 일을 해서 아, 그래요? 말은 잘 못하지만 잘 알아듣습니다. 야, 의외인데요. 야, 이거 뭐 저는 아이돌 활동만 한 줄 알았더니 영어까지. 예, 예. 교환학생으로 가서 이제 인턴으로 이제 야. 미국 로펌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서 네, 또 새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영어 이제 하는데 뭐 인사말 이런 건 좀 알아듣겠지만 영어 듣기 평가처럼 돼가지고 이게 뭔가 국회 김범석 의장이 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되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저분이 영어를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통역이 붙어있기 때문에 영어를 핑계를 대는 거는 사실 너무 비겁한 변명이죠. 제가 어떤 비유까지 했었냐면 와칸더를 해도 통역만 왔으면 사실 그 통역을 통해서 대답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영어 핑계를 대고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밀어낸 거는 진짜 비겁한 거고 사실은 저 임시 대표의 목표 수행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땐 대관 스스로도 변호사고 이런 미션을 정확히 바꿔갖고 그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언어 장벽을 핑계로 대부분의 대답을 회피한다. 두 번째로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제 중간에 답답해서 말을 끊거나 하면 자신의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치 동등한 아니면 그 자신이 핍박받아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상황으로 몰아가갖고 이거를 그러니까 그 동등한 다툼인 것처럼 만들어 간다라는 목표를 들고 왔었던 것 같은데 네.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 자체가 이렇게 무력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좀 글쎄요. 이걸 국민들이 용납을 해야 되는지 또 정부도 이 상황을 쿠팡 사태를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라는 걱정이 돼서 뭐 정부에서는 TF도 지금 꾸려서 엄정 대응한다. 영업정지 이것도 들여다본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 맞습니다. 사실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것도 네. 이런 그 정부의 강경 대응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미국 의회가 불렀으면 안 왔을까요? 혹은 투자자들이 불러도 불이 나게 달려갔을 겁니다. 네. 지금 그거 반면에 대한민국 국회 매출의 90%가 발생하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불렀는데 안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김범석과 쿠팡이 그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네. 제국주의 시기에 본국과 식민지를 대하는 예전에 착취 기업, 예를 들어 일본은 또 동양척시 주식회사나 네. 아니면은 뭐 영국의 예전에 그 동인도 회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동인도 회사. 예. 네. 마치 그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서 이유는 뽑겠지만 모든 수익은 미국으로 아니면 어디로 이렇게 하면서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철저히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네. 정말 시대착오적인 부분이고 대한민국 의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징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 방안으로 이제 영업정지가 나오는데 사실 영업정지 법령을 검토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시정 조치를 한 다음에 그것이 먹히지 않을 뭐 이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쉽지 않더라도 스텝을 밟아가는 거는 그 자체로도 쿠팡에겐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가처분이든 이런 것들 많이 오겠지만 그 자체도 리걸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겠지만
그거를 밟아가는 게 또 의의가 뭐가 있냐면 쿠팡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긴급 보고서를 쿠팡이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통해 반증할 수 있는 건 쿠팡 즉 범킴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주가의 하락 혹은 주주들의 주주들이 소송? 자기에 네. 대한 소송이나 아니면 증권거래 보고서나 주식 시장에서의 자기에 대한 뭐 공격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했다 혹은 3, 4일 늦게 보고했다라는 지금 그것만으로도 지금 쿠팡이 굉장히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하는데 네. 매출이 1년이 안 나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칼을 깨들었다는 걸 미국 시장에 전달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범킴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될 거라 그렇네요. 생각합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 보다님께서 시급받고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냐는 범킴의 말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 공개된 이 녹취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바로 또 이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인식 자체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 SBS 단독 보도로 나왔던 그 카카오톡 멘트, 그 내부 회의 멘트를 보면서 저는 네. 느꼈던 게 CCTV 너머로 보이는 사람을 자기와 동일하게 혈관에 피가 흐르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발언, 그 회의 내용은 네. 저 기계는 왜 저렇게 작동하지? 라는 식의 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나 좀 소름이 돋았다 오히려. 네. 그렇게 뭐 물류센터 내에서 5만 보를 걸었다는 건 사실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유럽 여행을 가도 그러니까요. 2만 보 걸으면 다음날 다리가 퉁퉁 부어갖고 힘들어서 쉬는데 5만 보를 5만 걸은 보. 사람을 트집을 잡기 위해 CCTV를 돌려가면서 물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을 네. 편집하려고 했던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견된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때 그 돌아가신 분들이 적지 않았고 네. 최근에 보도가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때 온도 너무 더울 때 그 온도 규정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네. 에어컨을 온도계에 쏘는 방향으로 쿠팡이 진행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보도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온도를 시원하게 해서 근로자들의 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규정인데 그러지 말고 에어컨에다가 온도계에다가 에어컨을 써갖고 그 규정만 지키면 나는 법적 문제 없다라는 식의 발상 자체가 쿠팡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국회에서도 이제 강하게 대응하고 있고 정부도 이제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집단 소송도 계속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집단 소송이 사실 저희가 24만이어서 엄청 놀라고 너무 많다고 네네.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면 3,400만 건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되게 사기다로 생각하시고 이거 도입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페이스북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유출된 사람이 1,600만 명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그냥 적다고 비판받는 배상금이 10만 원보다 작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커서였어요. 다만 다른 점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법인이 사람들을 모집해갖고 소송하고 24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걸 보통 원고 대리인 즉 피해자의 네. 대리인들이 해야 되는데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된다면 한 명만 소송을 하더라도 그 수혜를 모든 피해자가 같이 보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보다는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필요하고 지금 소송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작은 게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돼야겠지만 네. 일단 이 쿠팡 사건에 대해서는 쿠팡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1. 과징금 부과 매출의 3%인 그러니까 40조 원이었으니까 1조 2천억. 그리고 3,400만 명이 모두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얼마? 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3조가 넘어가죠. 3조 4천억이니까 3조 4천억. 예,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존에 유출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아서 10만 원이었지만 네. 뭐 조사 결과를 통해서 30만 원 올라간다 하면은 이게 10조가 가까운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출 40조 기업에서 10조 가까운 돈을 손해배상으로 배탄한다? 과연 주주들이 버틸 수 그렇네요.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인 것은 입법을 예. 통해서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돼야 이런 쿠팡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번에 그 칼을 뽑은 김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 단체 소송에 꼭 참여하셔서 쿠팡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줘야 다시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 대한민국 소비자와 노동자를 이렇게 멸시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돈은 다 한국에서 벌어가면서 이게 뭡니까? 자, 김범수 의장이 이 상장하는 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인데 이 웃음 뒤에 노동자들의 이 목숨 또 우리 국민들의 피해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예. 이름도 이제 김범석이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범킴이고. 범킴. 솔직히 이름도 왜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테드 창도 아니고 범석킴으로 해야지. 범킴. 영어 이름 지을 줄 모르나? 네. 그래요. 이 사안 저희 매주 우리 변호사님과 함께 계속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을 계속 해 보겠고 국회에서도 청문회 다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고 다시는 영어 듣기 평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의원들 중에 네. 모 의원이 자꾸 자기는 영어 잘한다는 식으로 좀 설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라고 하시죠. 네. 이준석 의원. 네. 같은 대학 나오셔서 그런가 봐요. 근데 하버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이혜민 의원님도 구글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영어 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자료나 한국어로 하신 건 나는 지금 하버드 동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럼요. 그 증인 혹은 참고인 그 담당자에 대해서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영어 잘한다고 어필하는 게 얼마나 짜칩니까? 알아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본인 영어 잘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이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대표로서 질문한 이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도 참 그렇네요. 네. 예, 짜치다는 표현하셨는데 그게 좀 맞는 상황. 더 이상의 아닌가요? 표현이 없습니다. 짜친다. 짜친다. 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세 글자는 짜친다. 네. 아 그렇죠. 아, 짜친다. 혹은 본인 준적준이라고 하죠. 네. 그 이준석의 말로 이준석을 대변한다 하면 시끄러 임마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쿠팡 사태 계속 주목을 해 보겠고요. 자, 화제를 바꿔서 내란 전담 재판부 대법원이 어제 갑자기 이 전담 재판부 예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꼼수 아닙니까? 예? 이거 법안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수정안 만들어서 이제 되고 뭐 위헌 논란 이거 위헌 소란이라고 저는 또 보는데 이게 지금 사라진 상황이 됐다 보니까 대법원이 갑자기 예규 만들겠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로 네. 이 예규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1년 전 오늘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법원이 그래도 이렇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나서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았겠지만 1년이 지났죠. 탄핵까지 됐고 모든 게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상투적이지만 독립 이후에 광복 이후에 독립운동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미 없는 행위고 오히려 광복에 독립운동 시작했다. 지금 이미 입법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예규를 만드는 건 대법원이 저는 사법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판사가 이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법원 특히 조희대를 비롯한 소수의 대법관이 네. 이제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한 명의 정치 플레이어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사실 우리가 불과 계엄 전만 하더라도 네. 그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 뭐 우리의 이득 관계 상관없이 판결을 존중한다. 라는 게 거의 그냥 그 고정 문자처럼 나왔었어요. 네.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이 기계적 판단, 그러니까 중립적 판단을 하지 않고 한 명의 정치 당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규가 지금 나온 이유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 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가 대법원이 스스로의 신뢰와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용에도 논란이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게 법안과 예규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이걸 뭐 이제 랜덤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추천이 통해 가지고 임명하느냐 뭐 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예규는 우리는 무작위 배당 계속 해왔으니까 그대로 간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니요. 이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 영장 전담 재판부에 대한 예규는 없습니다. 즉 그 영장 4인방은 내가 그대로 유지해서 대법원으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공세는 다 막아내겠다라는 포석도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영장 이 부분부터. 두 번째는 재판 중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재판 중계.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꽁꽁 밀실에서 진행이 되고 소수의 활동가나 기자분들이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왜라고 외쳐봐야 국민들이 사실 봐야 알죠. 예. 우리가 이화상 변호사가 저러는지 지기현 재판장이 거기서 웃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슈는 많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이거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재판 중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전속 관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나왔다고 하면 급하게 법원이 빠르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결국에는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다른 사건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하게 몰두해서 할 수 있게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구나. 다른 사건 안 맞고. 이런 건 사물 관할을 이렇게 해줘갖고 참 다행이다라고 네. 판단했겠지만 속도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그 정도 의의입니다. 음. 근데 그거를 지금 한다? 이미 법을 통해서 영장 판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네. 재판 중개에 대한 효용을 그리고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체감을 하셨고 아하. 그리고 6개월 제한 덕분에 사실은 이번에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 백대현 판사님께서 일정을 딱 정해갖고 나는 이날 선고할 거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뭐 신속한 재판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구체적으로 6개월 내에 하라는 특검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고 전속관에 지금도 이게 애매하게 특히 군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고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막 논산 지원에서 지금 내란 재판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계가 있어서 그걸 이제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감시나 이제 보는 눈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예규이다. 즉 1년 전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구멍이 많은 예규이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무작위는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무작위가 무작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고법에서 결정한다는데 결국 서울고법은 이제 2월에 다시 인사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를 통해서 그 픽으로 채워질 겁니다. 네. 거기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조이대 판이네요. 역시. 조희대가 그려놓은 큰 그림 거기서 이거 혹시 기피하거나 나는 이거 절대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손드세요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배당 안 하는 거 전담해서 빼주고 하다 보면 사실상 조희대 픽만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사법부와 대법원을 구분하려고 하냐면 예. 사실 이번 예규는 그거를 구분하겠다는 조희대 코트의 입장이 나온 거와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헌성을 덜어내기 위해서 사실상 판사회의나 전국 법관회의 즉 일본 개별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뽑겠다라는 게 이번에 민주당 안으로 보이는데 그것조차 못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픽해서 서울고법에 배치한 사람들 중에서 랜덤을 돌리겠다. 즉 일반 판사들조차 나는 그들이 선택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무슨 판사에 뭐가 필요해? 네. 내가 그냥 픽할 거야. 이거. 야, 이건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큰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 행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그럼요. 있고 두 번째로는 오염이 아까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안골을 다 빼놨고 예. 세 번째로 자기한테 치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방어막이 있으며 세 번째로 사법부 자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예. 사실 매번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데 진짜 법문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재판의 독립입니다. 재판의 독립은 다른 법관 그리고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법 독립을 외치는 조희대가 사실 재판 독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가당착이고 여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논리가 이렇게 우리가 외교로 만들면 예. 위헌법률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여지가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예규라니까. 예규니까 위헌 규칙에 대해서 위법 규칙에 대해서 위헌 규칙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헌재가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면 위헌이 무조건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자신들은 무오류의 존재라는 약간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대법원 생각이지 그 위헌 심판 제청을 받은 재판장은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과 재판장의 생각이 다 같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깔아야만 그 논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미 오만과 독선이 나온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희대 입장에서 지금 법안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예규를 딱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은 꼼수라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국회의 이런 결정, 이런 판단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거 못 받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아까 준적준처럼 조적준으로 조적준. 입법부의 독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사법부가 전혀 내부에선 독립되지 않고 조희대에 종속돼서 조희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저는 커진다. 옛날에 막 영국에서 이상한 연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왔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쓰는 비판이 자신의 컴플렉스로 나타난다고도 하더라고요. 윤석열 씨가 매번 그 단화할 때마다 반국가 세력을 운운했던 것처럼. 네. 근데 본인이 정작 반국가 세력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씨가 매번 그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 게 네. 사실은 가장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는 게 본인이기 때문에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독립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부에서 독립. 그렇죠. 어떻게 보면 행정처나 이런 대법관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있어서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보면 예규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아서는 조희대의 모습. 글쎄요. 뭐 민주당의 입장은 여기에 어떻게 하든 간에 법안 통과시키다 이거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말씀할 수가 있지만 조희대의 이런 반응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괘씸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사실상 자신의 사조직처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밖에 안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예. 똑똑히 알고 비판해야 되지만 법원 특히 일선 판사, 법원 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법원에서. 법원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재판의 독립을 해치고 있는가. 그리고 조의대는 과연 일선 판사들의 편인가. 이번 예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법관회의도 판사회의도 믿지 못하겠다. 내가 고른 사람만이 이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사법부를 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자신에 대한 수사 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이거를 꼭 우리 법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까 보니까 저희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애청자시죠? 소피아선님. 김범석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당장 나타나라. 김범석 범킴을 향해서 네. 강하게 질타해 주셨습니다. 슈퍼챗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마이TV 박종호의 스팟도 슈퍼챗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잘 안 올라와서 막아놨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막아놨습니다. 네. 쏘시면 되고요. 좋아요 버튼도 안 막아놨습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면 좋아요 버튼은 심지어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그렇다 2번 누르시면 안 돼요. 네, 한 번 딱. 네, 맞아요. 색깔이 딱 들어오게 2번 누르면 또 취소가 되니까 눌러주시고 오마이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하고 보시면 이 아이돌계 변호사 아닙니다. 변호사계 아이돌 정구승 변호사 만날 수 있습니다. 예, 함께해 주실 너무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종호의 스팟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저희가 아까 현장 모습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통일교 의혹 관련해서 전재수 전 장관 경찰에 출석하는데요. 지금 현재 경찰청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계신데요. 잠시 뒤에 전재수 전 장관 출석하게 되면서 국민들 앞에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여요. 이 차인가요? 자,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차에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입장을 통해서 SNS 통해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청 첫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오마이TV를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현장 전재수 전 장관의 입장 발표 현장 지금부터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경찰청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에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일본이 100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고 하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고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자 총재 만난 적 있으십니까?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예정이신가요? 홍익경은 네, 전재수 전 장관의 입장 잠깐 들어봤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듣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권성동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아, 그때 윤영호 전 본부장이 그 내세웠던 증거들과 예, 지금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혐의가 어느 정도로 짙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통일교는 권성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는 네, 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확인 카톡을 받고 그 출납 시에는 사진을 찍어둔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간도 시기도 특정을 못 하고 있고 네. 금액과 시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특정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왔다가 시계 2점이었다가 1점이었다가 그러게요. 예. 이 돈 자체도 그렇고 시계 개수도 그렇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전재수 장관의 말씀에 더 신빙성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윤영호 본부장이나 그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얘기 좀 노리고 있는 건 네. 쟁점을 좀 섞으려고 한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물타기 이른바. 통일교와 접촉한 적이 있다. 이퀄 불법적인 돈을 받아서 통일교에게 뭐 형사적인 문제 뭐 엮여 있다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통일교가 21년, 22년 자신들이 뭐 열렸던 축제에서 막 트럼프도 오고 이런 축제에 네. 오세훈 시장도 그리고 지금 박현중 부산시장도 축사를 보내고 다 했습니다. 만약에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아야 되고 낙마를 해야 된다면 네. 오히려 그 낙마해야 될 사람들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어제 이정주 기자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천정궁 안 가본 사람으로 하면 아마 그 150석 이상이 나올 거고 만약에 그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던 사람을 확인을 한다면 그 개헌도 가능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근데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만 마치 통일과 묻으면 유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지금 모양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꼭 구분해서 말씀을 확인을 해야 된다. 네. 물론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다는 자체가 그렇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표를 모아야 되는 정치인 입장에서 뭐 특히 언론인 세계일보를 보유하고 있는 통일교와 접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거기에서 불법적인 얘기가 오고 가는지 금품이 수수됐는지 아니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반하는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 다수가 모여 있는 집단과 컨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낙마를 하거나 비판을 받는다고 하면 공평하게 비판을 받아야죠. 대표적인 예로 나경원 의원한테 CBS 기자님이 물어봤죠. 어제 가신 적 있냐고. 예. 계속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투명하지 않을까요? 결국 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만 물어보십시오. 이거 사실 그만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하신 거와 다름이 없는 게 아닌가. 만약에 거기서 안 갔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거짓말을 밝히시면 사진 나오면 바로.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본인도 아는 거예요. 권성동 때에 비롯해서 본인도 아는 게 사진이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럼요. 정치인들이 만약 갔다 그러면 그걸 그냥 몰래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통일교 그렇죠. 차원에서도 아이돌 비밀연애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갔다 왔으면 그 일정도 공개를 했을 그럼요. 거고 심지어 잘 찾아보면 페북 같은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자료를 네.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래서 그 전재수 전 장관 의혹도 잘 분리를 해서 불법적인 금품 수수나 거기에 대한 청탁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와 네. 통일교와 접점이 있었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전재수 전 장관을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두 개를 섞어서 네. 접점이 있었다는 걸로 마치 그 다음 스텝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나 폄훼를 엄청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국힘은 정말로 해산되어야 될 정도의 수준일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일교 의혹 이거는 뭐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떻습니까? 경찰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특검이 필요해 보입니까?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까? 국힘의 주장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되려면 경찰관이 전재수 전 장관이 부르는 모처로
본인들이 출장 조사를 나가서 핸드폰을 전재수 장관에게 맡기는 수준이거나 그 시계가 불가리 시계를 작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용도 정도로 폄훼하면서 좀 이상한 결론을 내주거나 이런 식의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좀 확실해지는 경우에 특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했죠. 예, 그리고 제가 그렇네요. 알기로는 이번 특검안이 국민의힘에 올린 특검안에서 국민의힘은 쏙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예, 너무나 투명하지 않는가. 아. 할 거면은 소위 말해 저희 국민의힘 뭐 네. 지금 나경원 의원도 네. 갔는지 안 갔는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더 의심되거든요. 사실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캐삭방이라고. 캐릭터 삭제방이라고 하는데 할 거면 국민의힘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왜 삭제가 돼 있지? 예, 이런 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미 통일교 통일교 교인들이 그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도 했고 네. 자신의 경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통일교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당을 비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당과 당원을 비난하는 거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격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 그 점을 잘 살펴보시면 얼마나 이 사건이 촌극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봐도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좀 떨고 있는 게 아닌가. 막상 다 같이 그러면 좋다 하면 민주당, 국민의힘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 만약 이거 이렇게 재밌는 다 포인트네요. 의혹 다 넣어서 특검할 거면 음. 지금 이준석 씨 관련된 명태균 그 게이트는 서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네, 아직도. 예, 그러면 이것도 종합특검에 껴야죠. 아하, 종합특검으로 가고. 그래요. 일단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뭐 명태균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 측이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면서 23일 예정된 첫 공판 준비기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까? 일단 공판을 준비하기 위한 기일이기 때문에 네. 그것조차 연기해달라는 이거, 네.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또 어. 이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좀 이해되는 측면은 아마 명태균 관련한 기록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열람 등사를 해서 이렇게 조사가 됐구나를 알아야 되니까.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꽤나 빡빡할 거고 네. 그걸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는 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공판 준비 기일을 준 겁니다. 준비. 준비 기일에 와서 우리 이 정도면 파악이 될 거니까 이 정도 일정을 잡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부른 게 공판 기일이 아니라 준비 기일인데 거기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서 네. 이게 너무 많다 양이. 너무 많다라는 말을 하러 오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준비 기일이니까요. 그렇네요. 와서 뭐 때문에 이게 몇 장이고 이거 너무 힘들다. 다 복사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일정을 이렇게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걸 안 오겠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 이게 처음부터.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명태균 재판 때 예. 공판 준비기에 못 가겠다고 저도 그랬어요. 창원이니까요. 창원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립니다. 이 한마디로 창원 가기 너무 빡세다라고 제가 재판부에 말씀드려서 저희는 이날 가능합니다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건 좀 이해가 가는 면인데 이거는 하지만- 이거 창원에서 하는 거 아니죠?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겁니다. 예. 서울시청에서 지하철로도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갈 수 있고. 가서 얘기하면 될 텐데. 네, 준비기일은 심지어 피고인이 직접 안 와도 됩니다. 변호사만 와도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굳이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가서 그럴까요? 2차 준비기일 잡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연기해달라고 왜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시간 좀 끌겠다는 시간을 건가요? 끌겠다는 건데 예. 이러다가 서울과 한복판에 재판 끝내버리시면 어떡하려고. 이거 타이밍 잘 조절해야 됩니다. 6개월 633 원칙 지금 한다고 하고 있어요. 633 원칙인데 공준기일 너무 미루다가 네. 한참 그 제일 핫한 딱 시점에 증인 신문기일 잡혀갖고 그날 명태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들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거 빨리 치워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기소되고 이제 재판이 정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몰랐던 증거들도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뭐 시점도 시점이지만은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불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선거 치르면서 증인 신문이 정말 예. 이제 인터넷 용어로 꿀잼 파티가 될 가능성이 꿀잼 파티. 명태균 씨가 그때 그 청문회나 이런 때 그 오세훈 자비를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생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다. 아. 그리고 그때는 그 편이 없었죠. 예. 근데 검사라는 든든한 편을 얹은 명태균은 약간 그 키보드를 든 키보드 워리어처럼 이거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검사가 토스 띄우고 명태균이 스파이크를 스파이크 때리는 날리고. 장면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제 그 추정인데요. 네.
명태균 씨가 과연 그 오세훈 재판 때 사복을 입고 나오는지 수의를 입고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 관전 포인트까지 말씀을 네, 주셨는데 1월달에 선고가 예, 있을 거거든요. 명태균 씨 그러니까요. 재판이. 그래서 이거 아마 증인 신문이 1월 이후에 있을 거라 그때 창원에서 법무부 차량을 타고 오는지 아니면 KTX를 타고 오는지는 한번 지켜볼 포인트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계엄 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명태균 보고서를 10건이나 작성한 걸로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부부 변호사 구실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야, 이것도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희 지난번에 항소포기 때 신중 검토하라라는 한 문장 갖다가 거의 네. 법조계에서 중립적인 척하고 있던 모든 분들이 다 거의 맹폭을 했거든요. 예. 그분들 5G가 잘 안 터지나 봐요. 5G. 2% 쓰는 서버가 고장이 났는지 네.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 저기에 대해서는 초임 검사가 글 길게 쓰고 사직해야죠. 그렇네요. 그때 그 2%에 글을 올렸던 검사 중에 한 명이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소위 말해 런을 했는데 음.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보고서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썼을까요? 아니면 그 창원부터 올라온 보고서에 올라온 자기가 거를? 첨부를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올라온 잘 걸 생각을 가지고. 해보면 과연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 법치가 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제가 화요일에 서울구치소를 가서 이상민 장관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지내고 있던가요? 뭐 좀 그 소위 말해 도끼가 좀 빠진 느낌이랄까. 아. 그리고 또 윤석열처럼 약간의 특혜도 못 누려서 그 가림막도 없어서 다 보여요. 예 그리고 이게 구치소가 다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변호인, 의뢰인, 변호인, 의뢰인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막 이렇게 좀 째려보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쳐다보니까. 하도 쳐다보니까 저는 되게 간단한 얘기하러 의뢰인한테 간단한 얘기하러 가갖고 일찍 끝났어요. 예. 30분 잡아놓는데 그래서 한 5분 얘기가 끝나고 의뢰인한테 잠깐만 앉아 계시면 안 되냐. 어차피 여기 좀 따뜻한데 좀 계셔라 하고서 계속. 제가 이러고 계속 계셨더니 근데 변호인을 3명이나 불러서 약간 둘러싸여 계신데 저는 사실 좀 동정이 갑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했던 거에 비해서 박성재 전 장관이 한 게 더 많은데 심지어 박성재는 검찰 출신이고 나는 법원 가족인데 왜 나만? 나만 구속했어. 네. 억울할 수도 있죠. 네. 아유. 사실 그 저 사람이 더 나쁜 짓 많이 했고 저 사람이 핵심이었고 사실상 법률 비서였는데 네. 박성재는 지금 자유의 몸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아크릴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렇네요. 그런 생각하게 되고 계속 쳐다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여기에 아이돌이 왔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이돌 가수 왔지? 몇 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봐서 그런 저놈이구나. 맨날 나한테 불쌍하다고 했다고 했놈.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신설 내란 가담 조사 분석실을 맡게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거기 조사하시는 역할을 맡았다고 보이는데 네. 제가 박정훈 대령님의 성품상 네. 그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FM의 끝이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변호인단 회식을 이제 박정훈 대령님께서 잡아주셨는데 네. 그때 가서 취중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취재해서 오십시오. 하지만 예. 제 예상으로는 박정훈 대령님은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요. 아 네. 이거 좀 그래도 제가 1화를 구슬려서. 1화를 2개를 말씀드리면 네. 그 12월 달 재판을 할 때 제가 내복에 정장에 패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워갖고 언론 브리핑할 때 발발 떨고 있을 때 네. 그 박정훈 대령은 외투 하나 걸치지 않고 정복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참 대단했죠. 재판이 아침 10시부터 막 밤 9시, 8시 막 이렇게까지 가서 커피를 좀 마시면서 하자. 네. 그래서 커피를 사서 들고 들어가는데 군인은 취식 보행을 금지되어 있다면서 거부하셨던 웬일이야. 분입니다. 이 원칙주의자 박정훈 대령은 정말 조사 잘하겠습니다. 예, 자신의 업무에 관해서 사적인 자리에서 말할 리가 없습니다. 말할 리가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어제도 보니까 업무 보고하는 네. 그 장소에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겠습니다. 네, 정근수 변호사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아니면 아이돌처럼 노래 부르셔도 되고 못다한 거 있으면 말씀하고 가십시오. 네, 26일 저 그 쿠팡 네. 관련해서 쿠팡 관련해서 네, 저희가 계약서 네, 정말 큰 돈 들여서 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그 다 보내는데 거의 억대가 들고요. 인지까지 네. 하면은 거의
두 자릿수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비용이 수억이 듭니다. 수억이 드는. 저희가 정말 힘든 게 카톡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꼭 대답 좀 해주세요. 아 대답 좀 해주세요. 답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이슈도 만들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돈 11만 원인가 받는다고 했다가 네. 안 받기로 해서 환불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근데 돈을 넣어주신 분이 210분인데 예. 환불 요청하신 분이 2,500분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잘 찾아보셔야겠네요. 네, 저희가 그거 분류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네. 환불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또 24만이라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불 안 하고 먹튀하지 않습니다. 네, 언젠가 믿어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망가나 안 가나 잘 보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